자, 마르크스 질문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문화 산업에 대해서 각기 뭐 철학가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설명을 드린 건데, 마르크스는 일단은 대놓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 지문은 이제 문화가 그 지배계층에 의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갈등론, 사회를 이제 갈등이 계속해서 되면서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거든요,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갈등 쪽을 봤고요. 존 피스크는 이제 기능 쪽입니다. 아니다, 사회는 잘 돌아간다. 대중문화? 대중들이 원해서 만들어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애입니다. 결국 마르크스와 존 피스크는 서로 대조되는 이론이겠죠. 얘네는 서로 대조되는 이론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론을 제시해서 대중문화 분석하는 기초를 제시했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의 물질적인 힘을 지배하는 계급은 사회 정신적인 힘도 지배하기 때문에 물질적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다수인 대중의 사상은 물질적인 힘을 지배하는 계급의 사상에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자본가 계급이잖아요. 돈 많은 애들. 걔들이 만든 거를 대중들이 소비하니까 이 대중들 또한 뭐야? 여기를 쓰다 보니 얘네한테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생산수단 가진 애들이 갑이라는 소리죠.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주된 관념체계인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와 피지배라는 본질적인 관계를 숨기고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면 대중문화는 이데올로기 형성의 유포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산수단을 가진 놈들이 만들어 대중문화를. 그래서 그 대중문화 만든 거를 이제 어떻게? 뿌리는 거지. 뭔 소리야. 대중문화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 대중문화가 뿌려지면서 뭘 같이 뿌리는 거야.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이데올로기? 지배계급의 그런 어떤 사상이나 관념 같은 거를 대중들한테 알게 모르게 주입시킨다라는 소리죠. 마르크스의 입장을 바탕으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생산되고 교환되는 것과 같이 문화도 상품화되었다는 문화 산업론을 주갑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입장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마르크스하고 맥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문화 산업론을 주장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따르면 문화는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표현하거나 아름다운 삶의 이상을 제시하거나 인간의 개성과 상징을 마음껏 발휘하는 이런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화산물들은 단지 소비함으로써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소비상품이자 오락거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란 거예요. 비인간적인 삶과 참기 어려운 착취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맞춤적 기능을 하고요. 그러니까 에이씨 그지 같네, 영화나 한 편 때리자, 에이씨 그지 같네, 게임이나 한 판 하자 하면서 그 그지 같은 걸 견디게 한대요. 그리고 나아가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선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 try 이거 써 이거 쓰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병신으로 만든다는 소리지.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계속해서 이런 식이다. 그런데 이제 뭐야, 그런데 나오면 이제 앞에서는 계속 이 안 좋은 것만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 한계점 나오겠죠. 마르크스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들은 이데올로기나 대중문화를 획일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획일적이다.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이렇게 딱 직선이야. 하나만 볼 줄 안다는 거죠. 즉 이데올로기가 아무런 모순 없이 지배계급의 이익과 결합되어 일방적으로 전파되며 대중문화 역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한다고 보아. 그러니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나 저항적 대중문화가 생겨나는 것은 오히려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시위하냐? 이거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야. 대중문화가 지배계급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사람들한테 주입시켰다며.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거를 반발해서 다른 거를 내보내냐고. 그건 설명해봐? 못해.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 입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대중문화 개념에 대해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제시했답니다. 그래서 짜작 보완한 거죠. 헤게모니는 한 사회의 지배 집단이 자신들만의 좁은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와 동의를 획득하고 유기적인 집단 의지를 만들어낼 때 달성되는 지도력이랍니다. 그러니까 헤게모니는 어떤 지도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야? 대중의 지지. 그러니까 뭐야? 선동이네, 선동. 쉽게 말해서 선동.
선동을 이제 어려운 말로 헤게모니라고 하나 봐요. 그걸로 정신적인 힘과 물질적인 힘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뭐야? 멘탈과 물질, 파워겠죠? 파워와 멘탈이 합쳐져야 되나 봐. 그래서 그람시에 따르면 어떤 사회나 집단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힘만을 장악해서는 안 되고요,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을 선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람시는 수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지배계층이 우리를 이미 선동했다는 거야. 지배계층이 이미 헤게모니까지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보완하고 있죠. 마르크스의 한계점을 얘가 지금 대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에 따르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는 필연적으로 대립적인 문화를 포괄할 수밖에 없으며, 대립, 아까 내가 갈등이라 했죠. 순수하게 지배적일 수만은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중문화는 단순한 지배의 도구라기보다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투쟁이 벌어지는 장입니다. 즉, 대중문화는 지배계층의 이해관계를 보편화시키려는 시도와 피지배층의 저항 사이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투기장이에요, 대중문화는. 그래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서는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론의 한계를 했지만 마르크스처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새끼는 아닌 거지. 그래서 문화는 대중문화는 뭐 이렇게 뒤섞여서 아주 그냥 투기장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갈등도 하기도 하고 뭐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무조건적으로 그 지배계층의 그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헤게모니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헤게모니를 지배계층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존 피스크라는 사람이 다 깝니다. 모두 까기 인형이야. 그래서 다 까요. 그래서 한계를 쓰죠. 그럼 완전히 다른 애겠죠. 완전히. 저는 대중문화가 이게 문화산업에 생산되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문화는 오히려 저 사람들이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대요. 만약 대중문화가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된 거였으면 그걸 왜 사람들이 즐거워해? 선호하지도 않았겠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중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그에 따르면 대중문화는 대중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미를 산출해낼 수 있는 열린 의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 보시면은 피스크는요, 지금까지는 다 지배계급 있죠. 지배계급이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뿌린 거라며. 그래서 대중들은 그거를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뭐 헤게모니를 다 지배계급에 의해서 지금 뭐 지배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근데 그게 지배계급이 만들었으면 우리가 왜 좋아해요? 이거 우리 입맛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 거다. 우리가 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피스크는 지배적인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중문화의 사례로 쇼핑 행위를 꼽습니다. 이거 예시인데요. 쇼핑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서 쇼핑을 안 해요. 쇼핑하라고 만들어서 쇼핑 안 하고 뭐 그냥 추우면 들어가고 뭐 더우면 들어가서 에어컨 쐬고 시간대로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대중은 소비 자본주의 체제 상징을 할 수 있는 백화점의 상점을 이용 안 해요. 그러니까 돈 쓰라고 만든 곳이 돈 안 쓰잖아. 자신들의 편의나 이해관계에 맞게 변형시켰죠. 왜? 더우니까 들어가서 에어컨 쐬고 나와. 그 다음에 그냥 시간 보내야 돼서 시간 때우고 나와. 그럼 원래 목적, 이걸 만든 목적이랑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형시키고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동적인 문화를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피스크는 대중문화는 제공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힘에 복종하지 않은 약자의 창조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한대요. 그래서 대중문화는 지배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크 견해에 따르면 대중은 동질적 집단에 속하지 않아요. 대중은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고 그 속에 각 개인들은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 자유롭게 떠놀 수 있는 유목민적 주체들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중 요소에만 있지 않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그런 이분법적 의식이 대중의 정체성이나 문화적 실천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는 마르크스 대놓고 저격한 거죠. 이게 피스크 이론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자원들로부터 각자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뭐야, 지들이 마음대로 어떻게든 막 지지고 볶고 한다라는 거야. 대중문화 자원에서 우리가 알아서 재밌는 것만 뽑아내는 거야. 니들도 야, 게임이 롤만 있냐? 아니잖아요. 롤 재밌는 애들은 롤하고 다른 거 재밌는 애들은 다른 거 하고 히우스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즐길 게 여러 가지니까 대중은 그거를 각자 자기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즐거움을 얻어요. 대중문화의 창조성은 문화 자원들의 생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는 문화 산업을 통해 문화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논리로 문화를 보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접 즐기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피스크예요. 근데 얘도 깔 수 있죠. 피스크의 견해는 대중적 쾌락이나 대중문화 가치는 너무 높이 평가했는데, 하지만 야, 문화라는 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뭐해요? 일부러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롤이 잘 뜨니까 뭐해요? 롤드컵을 만들었죠. 그 롤드컵으로 후원 개 땡기죠. 그런 식으로 자, 이런 사회적 생산 체계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대중 자체가 문화산업의 산물일 수 있으며 대중의 선호 역시 대중문화에 의해 생겨날 수 있음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면은 일부러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대중문화 자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옛날에 우리 3S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두환이 했는 건데 이게 문화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게 스포츠, 스크린. 그러니까 이제 3S가 뭐야 이거, 와 나 까먹었다. 스포츠, 그 다음에 스크린 이거 맞나?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S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냐 막 이때 막 영화 산업 발전하고 프로야구 개막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막 터질 때였어요. 왜? 자신들의 정치에 관심을 못 가지게 사람들의 눈을 돌리게 이 3S 정책을 통해서 문화산업을 엄청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이런 게 대중이 선택한 거야? 대중이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 겁니까? 정부, 지배계급이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냈잖아요. 만들고 나니까 어때? 반응이 좋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결국 그게 비판점이라는 거야, 피스크는. 야, 근데 무조건 대중이 선택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피스크한테 전두환의 3S 정책 얘기하잖아요. 아가리 다 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두 서로 다른 하나의 뭐 문화 산업이라는 거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문제 푸시고 질문 뭐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수고했습니다.